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재단법인 이수진 한국인형극재단이 주최한 인형 제작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 제작 워크숍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꼭두각시 노름의 주인공 중 하나인 이심이라는 인형을 제작하시게 될 건데요. 인형을 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꼭두각시 노름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인형이 인형극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꼭두각시 노름은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입니다.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골개미가 특징이죠. 유랑현이 집단인 남사당에 의해 연행된 민속 마당극이기도 합니다. 남사당패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한 예능인들의 집단인데요. 그들은 장터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노름판을 열어 공연하고는 했죠. 꼭두각시 노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록상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록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 후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민중적인 정서가 풍자와 해악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꼭두각시 노름은 덜미라고도 불립니다. 인형극을 할 때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인형을 조종한다 해서 덜미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인형막 안에서 대자비가 인형을 조종하며 연기를 합니다. 대자비는 주로 주연 인형을 연기하는 연희자를 말하고, 조연을 연기하거나 옆에서 인형을 전달하거나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연희자는 대자비보라고 합니다. 인형막 밖에서는 산바지라고 불리는 연희자와 악사들이 있습니다. 산바지는 인형들이 등장하면 그들과 재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산바지는 장구를 치면서 극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산바지 옆에는 악사들이 앉아 있는데요. 그들은 산바지와 함께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며 극의 분위기를 돋웁니다. 꽹과리, 북, 징 등이 있고 태평소도 연주하는 악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꼭두각시 노름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두각시 노름의 제1주인공은 바로 박첨지입니다. 꼭두각시 노름인데 꼭두각시가 제1주인공이 아니라서 놀라셨나요? 박첨지는 몰락양반 출신의 늙은 한량으로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며 남사당패의 놀이판에 등장합니다. 박첨지는 첫 거리부터 마지막 거리까지 등장하며 극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주인공답게 박첨지의 인형 크기도 인형 중에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 홍동지입니다. 홍동지는 박첨지의 조카이며 일곱 동네에서 장사인 힘이 가장 센 인물로 언급됩니다. 홍동지는 극 중간중간 등장하며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배계급의 부조리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민중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리고 소시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는 박첨지의 본처로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박첨지와 떨어져 지내다가 인형극 세 번째 거리 꼭두각시 거리에서 재회하는데요. 떨어져 사는 동안 박첨지가 덜머리집이라는 첩을 들여버리는 바람에 갈등이 생기지요. 학자 심우성의 채록본에 의하면 꼭두각시 노름은 7마당으로 구성됩니다. 그 7마당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워크숍이 진행될 때마다 한 거리씩 소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막은 박첨지 유람거리입니다. 주인공 박첨지가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남사당 놀이판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박첨지의 등장과 함께 극의 포문을 여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은 피조리 거리입니다. 박첨지의 딸과 며느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뒷산절에 상좌중과 정분이 나게 됩니다. 박첨지의 조카 홍동지가 그들에게 가서 회방을 놓고 내쫓아버리지요. 세 번째 막은 꼭두각시 거리입니다. 박첨지는 꼭두각시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자 덜머리집을 첩으로 들입니다. 꼭두각시는 박첨지와 재회하지만 박첨지는 본처인 꼭두각시를 홀대하고 첩인 덜머리집만을 감싸지요. 꼭두각시는 그런 박첨지의 모습에 서러워하며 절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막은 이심이 거리입니다. 이심이는 이무기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이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심이는 뚝에 숨어 있다가 새를 쫓으러 나온 사람들을 몽땅 잡아먹습니다. 밭에 새를 쫓으러 나간 박첨지의 가족들과 친구, 여러 인물들은 이심이에 의해 화를 당하지요. 결국 박첨지마저 이심이에게 잡혀먹힐 위기에 처하자 힘이 장사인 그의 조카 홍동지가 그를 구하고 이심이를 때려잡습니다. 다섯 번째 막은 평안감사 매사냥 거리입니다.
평안감사가 박첨지가 거주하는 마을에 매사냥을 하러 오는데요. 탐관오리 평안감사는 사냥에 필요한 인력을 박첨지에게 데려오라고 시키고 그의 조카 홍동지가 불려 나옵니다. 여섯 번째 막은 상녀거리입니다. 매사냥을 즐기고 돌아가던 평안감사가 갑작스럽게 죽어 상을 치르게 됩니다. 상주는 박첨지에게 상녀를 끌 상두꾼을 데려오라고 명하고 조카 홍동지는 또 불려나가 상녀를 끌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거리는 절 짓고 허는 거리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리로 인형극을 마무리하는 막인데요. 절을 지어 관객들에게 복을 빌고 절을 헐어서 인형극의 막을 내립니다. 간략한 꼭두각시노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만들 이심이라는 인형은 네 번째 막인 이심이거리에 등장합니다. 새를 쫓으러 나온 박첨지 가족과 친구 등을 몽땅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좌중 인형과 같이 손에 껴서 연희하는 독특한 인형입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몸통, 즉 팔을 뱀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이심이라는 조연인형을 만들어보며 꼭두각시노름의 인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인형을 제작하는 첫 단계를 밟을 텐데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목공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에서 제공한 안전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고 칼날이 안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해 주세요. 즐거운 수업 되세요.